뭐 방송 잘 되지 않나요? 아직까지 제가 경직된 것 같아요. 또 말씀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 상담하시잖아요. 네. 이제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이제 선생님도 또 갖고 계신 게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실 때 이제 말 솜씨 또 발음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을 해서 그 어떤 그 서로의 소통되는 감이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죠, 솜씨가. 네. 그럴 때 소통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라면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상담이라는 게 말을 물론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말을 어떤 뭐 책 읽듯이 잘하는 거가 말을 잘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성대로 말을 한다면 서로 상대방하고 소통이 참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한 사람 중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저희 작은 아들이 있어요. 저희 작은 아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른 분들은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들은 조금 무뚝뚝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저희 작은 아들이 늘 굉장히 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 네. 또 이게 말 솜씨라든가 어떤 억양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게 참 항상 위안이 되는 행복해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 역할까지 같이 해주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고 아들한테 받은 그런, 저는 아들이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많은 거를 이제 소통을 해서 멘토 역할을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상담할 때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적용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말을 이렇게 입안에 놓고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표현을 제대로 이렇게 서로가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정말 같은 말이라도 내가 입안에서 우물우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네. 그것이 정말 저는 그 말하는 그런 소통, 서로 이제 소통이 돼서 행복해지고 서로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참 행복해요, 제가. 아유, 네. 감사한 말씀이네요.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게 하루하루가 정말 모르는 일이고 순간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사람 냄새 나는 세상에서는 네.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공부할 때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뵈는데 너무 많이 행복해요. 말을 많이 해서 서로 소통이 돼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저희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리내기 제 4회로 벌써 시작하면 바로 금방금방이죠. 4회가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1회 때는 이제 호흡을 해서 우리가 숨을 모아들인 것을 목젖까지 왔을 때 목젖에서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면 2회 때는 얘를 혀와 입술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내놓는, 3회 때는 자음을 이게 입술로 나오는 소리를 자음을 내놓기만 해서 제가 자음을 집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냥 소리를 이제 저하고 같이 배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더 이렇게 나누면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조금 또 저기 무슨 소리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음하고 모음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분리가 된다 해서 아주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음에서 어떻게 호리병에서 가는 끊어질까봐 겁을 낼 정도로 그걸 핀셋으로 뽑아내는 그런 어떤 그런 또 우리가 그 겸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눌러서 소리를 그 모음을 내면서 더 밀어서 모음을 내서 들어 올려서 다시 제자리에 와야만 하나가 이렇게 끝이 난다. 그러면서 그 안에 공명이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차이, 공간 차이가 다 있겠죠. 그래서 시공간을 이렇게 다 채워야 그나마 내가 소리를 어떤 소리를 내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서로 말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형태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솜씨에 따라서 소통이 더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는 것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아는 것 같지가 않아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또 모른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말 아는 척도 못하고 모르는 척도 못하고 그동안 40년을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아시는 게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어느 것이 한 가지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결과로 나오는 소리가 내가 편안하냐, 숨을 잘 쉴 수 있느냐, 그리고 남이 들을 때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거는 좋은 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회에서는 이제 자음에서 모음을 뺐습니다. 근데 모음이 빼서 진행되는 동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시간도 좀 줄이고 하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음을 내는 사이사이에 모음이 있겠죠. 모음이 있는데 저는 오늘 방향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이렇게 쓰자면 방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님한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외웁니다. 외우지만은 그 외우는 속에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소리가 단정하고 위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위치라고 여기 본다면 여기에도 그 선생님의 단전에 어떤 힘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방향을 가지고 획을 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획을 가지고 방향으로 가겠죠. 두 개를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얘는 분명히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또 분명히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옆으로 갔다 밑으로 내려오는 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회 획과 옆에 획이 다 채운다는 것은 획을 푼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 학생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초등학교도 전부 컴퓨터를 하느라고 손가락으로 하죠. 아마 치매는 안 걸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손끝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치매가 안 걸린다면요. 그래서 화투도 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컴퓨터를 하도 손끝으로 하니까는 치매가 없으리라고 또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획을 푼다면 방향을 잡는다면 또 방향을 가면서 이렇게 각이 쳐지겠죠. 이런 것까지 소리로 이제 듣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기역 한번 해보실래요? 기역. 그러면 여기서 기역 이렇게 소리가 끝나야 돼요. 선생님, 자. 기역. 지금 끝에 소리가 기역 그래서 지나쳤어요. 그러면 기역 하면 여기서 끝나야죠. 네네. 시작. 기역. 그때 조금 더 힘있게 그 자리 위치에 딱 끊어진다면 획이 기역 그래서 같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신체적으로 소리의 위치에 따른 내 신체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역. 자. 기역. 역을 역하고 그냥 그대로 계세요. 시작. 기역. 자, 그러면 말씀하지 마시고 신체 어디에 힘이 모여 있나요? 단전까지는 조금 못 미친 것 같거든요. 왜일까요? 왜 못 미쳤을까요? 글쎄 제가 발음 기억할 때 조금 그 발음을 충분히 준비를 네네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네. 기역. 네. 이렇게 그냥 다른 일을 해도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역 이렇게 돼. 기역 이게 어디로 가버리거나 또 다시 또 끌고 갑니다. 기역 이렇게 끌고 가요. 다시 올라가요. 또 기역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가 또 이렇게 명쾌하게 딱 기역이면 기역으로 끝나야죠. 네.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썼어요. 글을. 그럼 여기서 또 가나요? 끝난 자리에서 또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힘은 유지를 하고 제 얘기예요. 유지를 하고 다시 써내려가려면 호흡만 보냅니다. 그래 니은을 또 쓸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공책을 보면 네모난 칸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연필을 침에 붙여가지고 했죠. 네. 거기에 기역 그랬으면 네. 요 힘은 유지하고 올라갑니다. 니은 디귿 니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기역 그대로 계시면서 호흡만 보내. 니은 그대로 유지하고 호흡만 디귿 그대로 리을 니을. 그러면 선생님 어떠세요? 요런 데가 다 느껴지시나요? 네. 요런 데가? 네네. 획을 옆으로 가면 옆으로, 아래로 가면 아래로, 또 옆으로 가면 옆으로, 또 아래로 가면 앞으로 이렇게 제가 위치를 다 차고 넘어가면 저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 음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소리를 듣고 바로 청음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딱 알고 따라하면 이건 끝납니다. 그건 얘기할 게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하다가 선생님하고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선생님이 그 전달해 준 게 다 소화가 된다면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잘 안 되거나 틀리더라도 한번 알고는 넘어가자. 알고는 내가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발음이 왜 꺾였는지, 발음이 왜 삐뚤어졌는지, 왜 흘렀는지, 또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라 단전의 힘을 유지 못하는지, 또 다시 글을 쓰러 가려고 하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가게끔 되니까 이 소리가 뭉개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왜 안 되는지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채로 공부했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을 거예요. 모르고 공부하다가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해를 하게끔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제 소리를 다시 역으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길이 있고 또 글 쓰듯이 또 소리를 해야 되겠고, 이제 다음 회기에 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방향만 얘기해. 방향을 그대로 타고 가야 되겠다. 그 위에서 여긴 위에서 내려오는 글을 안 써내. 만약에 구라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옆으로 가면은 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걸 소리로서 제가 판가름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기역했던 것처럼 옆으로 갔다 꼭지점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 꼭지점 딱 찍었는데 여기가 단전이라고 우리가 가상을 할게요. 저도 단전을 안 봐서 몰라요. 가상을 하고 보니까 힘이 내가 여기에 딱 끊으니까 모였네. 모였지만 여기가 흐트러지면 다시 가서 다른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책 한 칸에 이렇게 똑바로 글을 쓸 수 있다라면
굉장히 방향이 단정하게 잡히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요것이 익숙해지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래로 썼죠. 네. 글을 아래로 썼어요. 아래로 썼을 때 호흡이 또 틀리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래 획을 쓰면서 연결되는 이 느낌이 감정 정서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가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선은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방향은 획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글자가 성립이 됐어요. 모음, 자음, 모음 해가지고 받침까지. 받침이 없는 것도 요 값을 다 채워줘야 됩니다. 받침이 없다 그래서 빠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획을 풀면서 방향을 가겠죠. 근데 가가 가면서 이 획이 없어지고 가 이렇게 버리면 또 흘러내리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아 옆으로 갔죠. 네. 만약에 그랬다면 해보실래요? 네, 여기 보면서 했어요. 네, 방향이 됐겠죠. 네. 그럼 저렇게 해갖고 무슨 소리를 하겠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선은 말솜씨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에도 음률이 있잖아요. 얘도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다 이것도 노래라면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가지고 소리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갔어요. 그럼 또 이제 우리 강을 밑에 받침이 있는 걸로 가볼게요. 네, 여기에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이 안에 하, 히, 후, 해, 호가 다 들어있어요. 들을 수 있는 하도 있고 못 듣는 하도 있고 이 귀로 안 들리는 거 넘어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시작. 조금 더 예, 이렇게 바뀔 때는 분명히 바뀌는 자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소리로 나오는데 근데 강 그래 보세요. 강 이거 하고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응도 이렇게 잘 다물어 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도 속도가 있겠죠. 예, 속도가 불편하지 않게 이게 아니라 시작. 여기 아에서 항으로 넘어올 때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해보실래요?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으로 가볼까요? 자, 근데 끝나는 지점은 똑같죠? 요 아래 선에 다 똑같이 끝나요. 그리고 시작하는 데는 위에 선 똑같이 시작하죠. 여기를 또 위치를 잘 잡아준다면 흩어지지 않는다. 시작. 네, 식임새를 줘서 이런 게 많아도 요것을 다 위치를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해하실까요? 저도 그 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노래를 할 때도 충분히 그 가사를 정말 뭐 자음 모음을 충분히 하면 노래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을 받기는 했는데 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고 뭉개지고 그 다음에 숨이 자꾸 안 쉬어지고 이러는 부분을 조금 더 있으면 되겠지. 시간이 많이 흐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본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리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획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언제 이거 하고 노래를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가 음가에다가 다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가, 하, 알 시작. 가, 하, 알. 선생님도 좀 분명히 가, 하, 알 시작. 가, 하, 알. 그래서 조금 더 제 걸 잘 들어보세요. 가, 하, 알 자. 가, 하, 알. 그래서 이게 식임새로도 쓸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이 방향에 따라서 요 사이사이에가 선명해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그 전에 영어를 배우면 소문자 쓸 때 막 이렇게 달아서 썼던 기억 나시죠? 그 다음에 대문자는 이렇게 딱딱딱 떨어뜨려야겠죠? 그런데 소문자를 쓰면서는 미국 발음인가? 대문자를 쓰면 영국 발음인가? 그랬었어요. 이렇게 또박또박이라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식 발음을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뭐 누구하고도 뭐 말도 한마디 못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니까 우리가 글 쓰듯이 노래를 하자. 그 다음에 말하듯이 노래를 하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 획을 하나씩 다 풀면서 요 지나가는 자리를 조금 더 한번 늦더라도 그 다음에 이래가 무슨 말을 하지?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옆으로 쓰던 글을 아래로 쓸 수 있다. 그러면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발견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횟수가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또 해드리는 날이 올 건데요. 선생님 오늘 어떠세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노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쓰듯이 채워서 한다라는 거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해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고. 네. 근데 이 관계가 호흡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있어요. 호흡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호흡은 우리가 한 곳에서 이제 한 번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하면 단전에서부터 더 밀어내서 올라오죠. 그 소리를 우리가 입 밖으로 내서 한 바퀴 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운동을 할 때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라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그것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까. 우리 말 하나에도 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말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들뜨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말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얘가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걸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뭐 깔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단정하고 호흡을 컨트롤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나이가 들면서도 에너지 그 효율을 더 좀 효과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조금 흥분만 해도 막 들떠서 목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컨트롤을 한다면 단전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도 거기다 놓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담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에너지가 좀 더 이 소통하는데 좀 더 쓰여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데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다른 뜻으로 상대한테 해석이 되게 돼서 오해도 되고 뭐 안 해도 우리가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그런 일을 많이 저희도 이 세월이 오면서 그런 또 일도 겪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이사이에
이 획을 풀면서 또 방향을 찾아가면서 마무리는 어디에 내 신체에 에너지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면서 컨트롤하면서 가니까 이 사이사이에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단어마다의 의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담는 여유가 이 사이사이에서 나와서 마무리가 되더라 하는 점에서 저는 노래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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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전체가 한 바퀴 돌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점2개 찍은 것도 요 하니까 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요 하니까 그 끝에서 저는 끝 한 소절에서 끝에 또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것도 회기가 가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마음을 담는 것은 뭘까? 이 순간순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에너지를 나에 맞게 또 남에게 줄 때 정말 온전하게 주고 잘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가 이렇게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말도 강, 가압, 가알 이렇게 해서 혀의 움직임까지도 니을, 디귿 이렇게 혀의 움직임까지도 알고 가고 요 입모양 얘기했죠. 입모양까지 그다음에 눈 네. 근육까지 거기다 마음까지 담아서 안녕하세요 한다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국악인 오희연이었습니다. 오늘 네. 조홍수 선생님 네. 요새 정말 굉장히 바빠요. 청소년 상담, 어머니 상담. 저번에 기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정말 참 기억이 남는데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네. 좋은 쪽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이라는 거 이게 정말 또 상담이 아니더라도 뭐 매일매일이 상담이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 정말 마음에 담은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 정말 진정을 다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좋고 또 상대방도 너무 좋은 네.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 바쁘신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